어느 대학교 기숙사에 수민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2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따라다니던 소문에 따르면 그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서 곳곳 애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특히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304호의 저주였다. 304호의 저주란 그 방에 들어가면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소문이었다. 방에 들어가면 가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거나 창문이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신입생들을 놀리기 위한 전설에 불과했지만 수민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이었다. 기숙사 배정표를 확인하던 날, 수민은 자신의 방이 304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룸메이트인 지영과 함께 방을 꾸미고 정리하면서 금방 익숙해졌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수민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때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반복될수록 꿈은 더욱 생생해지고 무서워졌다. 어느 날 밤 수민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분이었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 의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들었던 소리가 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용기를 내어 몸을 일으킨 수민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확인하러 갔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속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수민은 같은 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 명인 영준이만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304호의 저주에 대해 알고 있어? 그 방에서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냥 소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조심해보는 게 좋을 거야. 수민은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영준의 경고는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또다시 새벽 3시 4분에 깨어난 수민은 이번에는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불을 켰고 그 순간 지영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동안 숨을 죽였다. 수민아, 너도 느꼈어?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응? 뭐가 있는 것 같아. 둘은 함께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함께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났다. 정체 모를 소리와 인기척이 반복되자 그들은 결국 기숙사 사감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다. 사감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너희 말이 맞다면 304호는 실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방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 수민과 지영은 원하면 방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기숙사 도서관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았다. 여러 시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과거에 그 방에서 살던 한 여학생의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에는 그 역시 매일 새벽 3시 4분에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 결국에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학교를 떠난 것인지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것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수민과 지영은 방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떠난 후 새로운 학생들이 304호에 들어왔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한 가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새벽 3시 4분이면 이상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그 방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소름이 끼쳤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학교 근처에 오래된 기숙사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기숙사는 몇십 년 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괴담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 기숙사에 입주했다. 기숙사 방은 꽤나 좁고 낡았지만 괜찮게 느껴졌다. 방에서의 첫날 밤 나는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서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창문이 열린 줄 알고 확인했지만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었지만 며칠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누가 내 방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불안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불을 켜고 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날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운 나는 방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그날따라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방에 있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결국엔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꿈속에서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결국 그 공포에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이튿날 나는 기숙사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혹시 그 방에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사실 예전에 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거든. 그 방에서는 가끔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후로도 몇 번의 꿈과 섬뜩한 경험을 겪은 뒤 결국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나마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급히 방을 나섰다. 기숙사를 옮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런 꿈이나 이상한 느낌에 시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그 싸늘한 기운과 창문 너머에서 손을 흔들던 그 존재는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 경험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다시금 그 방을 떠올리곤 한다. 과연 그곳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 세 번째 이야기의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는 대학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어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과 자연의 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한 자연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민수가 도착한 날 밤 동네 아이들과 모여 앉아 호기심에 그 전설을 듣게 되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아는 대로 이야기를 덧붙여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저주받은 집 얘기 들어봤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본인이 살았다고 해.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 못되게 굴었대.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그 집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들었대.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무사히 나올 수 없다는 말도 있어. 예전에 호기심에 들어간 한 남자가 미쳐서 나왔다고 하잖아. 민수는 겁을 내는 듯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어쨌든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민수는 마을을 탐방하기로 했다.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그리고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보내주셨던 그 맛있는 된장찌개의 원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길을 따라 큰 바위 아래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몇몇 버섯과 열매들을 발견한 후 민수는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섰다. 점점 어두워지며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을 끝자락에 그 저주받은 집 앞에 서게 되었다. 낡고 기괴한 집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잡초와 아이비가 집의 외벽을 덮고 있었다. 민수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집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다. 그런데 집 깊숙한 곳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대체 왜 여기 온 거죠? 민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집이었는데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급히 문을 나서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내부를 다시 둘러보던 민수는 한쪽 벽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가 발밑에 걸려 넘어진 민수. 넘어지면서 손에 걸린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일본어로 쓰여 있는 문장들이 빼곡했다. 이곳에 살던 일본인 가족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허락없는 악몽을 선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한글로 적힌 구절이 있었다. 1954년 이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민수에게
점점 어디선가 다가오는 발소리들이 들렸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겁에 질린 민수는 일기장을 집어던지고 문 쪽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수는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숨이 차오르고 눈물이 흐른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는 다급하게 할머니 댁으로 달려 돌아갔다. 그날 밤 민수는 열병에 시달렸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후 민수는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는 날 민수는 멀리서 그 저주받은 집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집은 숲속에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민수는 이제 그곳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왜 금기시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그 사건을 점점 잊어갔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공포가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꿈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민수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아무도 없는 산길, 저주받은 저택,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그곳 어딘가에서 여전히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다.